그럼 내일은 제가 어떻게 이동하죠? 기사님, 저 혼자 두고 떠나시면 곤란한데요. 같이 머무르시면 되죠. 방은 넓으니까요. 30년 동안 수많은 승객을 태워왔지만 이토록 목적지가 불분명하면서도 확실한 여정은 처음이었다. 택시를 탔다가 여기까지 오다니.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동식도 따라 웃었다. 네, 그러면 우리를 이어준 제 택시에서 당신을 가져봐도 될까요? 이 순간만큼은 나를 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한 택시기사의 목적지 없는 주행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외곽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는 은색 개인 택시는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닦여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60세 기사 한동식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며 매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스쳐왔다. 어떤 승객은 피곤에 겨워 잠만 청했고 어떤 승객은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같은 원칙을 지켰다. 과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그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드린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기사로서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택시 대기줄에 서 있던 동식은 천천히 시동을 켜고 승객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뒷좌석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을 걸친 차분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상의 여성. 동식은 룸미러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는 깊은 그림자를 느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는 언제나처럼 정중히 물었다. 여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이 아니면 어디라도 좋아요. 멀리 가주세요. 동식은 순간 핸들을 잡은 손끝이 굳어졌다. 대부분의 승객은 정확한 목적지를 말한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달랐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어디라도 상관없다는 투로 내뱉은 그 말 속에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혹시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지요? 그러자 여자는 고개를 젓고는 창밖만 바라본 채 말했다. 정말 어디라도 괜찮아요. 멀리, 아주 멀리 가면 좋겠어요.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동식은 더 묻지 않고 부드럽게 기어를 넣었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점점 푸르름을 더해갔다. 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말을 걸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과 굳은 입술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식은 룸미러로 그녀를 흘깃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라디오를 껐다. 차 안은 고요했고 오직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고요가 오히려 그녀에게 위로가 되는 듯 보였다. 한참을 달린 후 동식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멀리 가는 건 좋습니다만 중간에 쉬었다 가셔야 피곤하지 않으실 겁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들러가실까요? 여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답에 담긴 힘없는 기운이 동식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기사로서 승객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오늘만큼은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연민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햇살은 점점 기울어 국도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동식은 묵묵히 핸들을 잡고 달리면서도 뒷좌석에 앉은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다. 이 낯선 여자가 왜 서울이 아니면 어디라도 좋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머지않아 드러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국도는 점점 한적해지고 차창 밖 풍경은 도시의 빌딩 대신 들판과 낮은 산으로 바뀌어 갔다. 동식은 핸들을 잡은 채 룸미러로 여인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응시한 채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때때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동식은 기사로서 언제나 승객의 침묵을 존중해왔지만 오늘은 묘하게도 차 안의 고요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창밖 경치가 꽤 괜찮습니다. 요즘은 벼가 자라서 들판이 더 푸르네요. 여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한가한 풍경은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지만 말끝에 묘한 여운이 묻어 있었다. 동식은 더 묻지 않고 다시 핸들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가 무리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는 태도에 여자는 조금 안도한 듯 보였다. 차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엔진 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점점 무겁게 내려앉아 동식의 가슴을 누르는 듯했다. 그는 기사로서의 예의와 한 사람으로서의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혹시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신지요? 너무 멀리 가시면 피곤하실 텐데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멀면 멀수록 좋아요. 돌아가기 싫으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에 동식의 손끝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애써 참으며 차분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디든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그의 단정한 말투 속에는 작은 결심이 스며 있었다. 이 여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오늘은 그저 먼 길을 달리게 해주리라. 그것이 기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 생각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도로는 한층 고즈넉해졌다. 여자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울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냥 어디든 상관없었죠. 그 고백 같은 말은 동식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굳이 되묻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동식은 휴게소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틀었다. 조금 쉬었다 가시죠. 저녁도 드셔야 하니까요. 여자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의 속에는 어쩌면 처음으로 그의 배려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휴게소에 들어서자 불빛이 어스름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차를 세우고 내린 두 사람은 말없이 푸드코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동식은 줄을 서며 자연스레 여자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지만 어딘가 마음의 무장을 조금 내려놓은 듯 보였다. 이제 곧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다. 동식은 속으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몰랐다. 이 짧은 대화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만남이 막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휴게소 푸드코트 안은 저녁 무렵이라 제법 붐비고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뜨거운 국밥을 떠먹는 사람들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다. 동식과 서정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따끈한 국밥과 김치 몇 조각이 놓인 소박한 식탁. 동식은 조심스레 국밥을 휘저으며 말을 꺼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그동안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며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눈앞의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정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굳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국밥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는 오늘 집을 뛰쳐나왔어요. 동식은 숟가락을 멈춘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정은 시선을 식탁 위에 고정한 채 마치 혼잣말하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가정만 지킬 수 있다면, 제 체면만 유지된다면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노골적이에요. 하다못해 제 집 안방까지 여자를 불러들이더군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참아야 하는 걸까요? 동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경청하는 자세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정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에는 오랜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뻔뻔한 얼굴을 보자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고 그냥 말했죠. 서울이 아니면 어디라도 좋다고. 얼마라도 지불할 테니 멀리 떠나달라고. 그녀의 고백은 단호하면서도 한없이 슬펐다. 동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동안 운전대를 잡아오며 들었던 수많은 사연 중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잠시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 멀리 모시겠습니다. 서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동식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오랜만에 타인의 따뜻한 진심을 느낀 듯 보였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왔다. 밤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고 국도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동식은 시동을 걸며 조용히 물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바닷가로 가는 건 어떠신지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바다가 보고 싶어요. 택시는 다시 국도를 달려 바닷가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이 줄어들수록 차 안의 분위기는 더 고요해졌다. 서정은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동식은 묵묵히 핸들을 잡았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묘한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드디어 바다 내음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서정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아스라이 빛나는 수평선이 그녀의 눈에 담겼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멀리 왔군요. 동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 작은 민박 앞에 차를 세웠다. 그 순간 서정의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밤이었다. 민박집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택시를 멈춘 동식은 엔진을 끄고 뒷좌석의 서정을 돌아보았다. 여기서 하루 묵으시죠. 바다도 가깝고 조용해서 쉬기에 괜찮을 겁니다. 서정은 차창 너머 어스름한 민박집을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식은 짐을 들어 민박 안으로 들어섰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방 한 칸을 잡았다. 열쇠를 받아든 그는 방 앞에서 멈춰섰다. 이제 방에 들어가셔서 쉬십시오. 저는 근처 다른 숙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서정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은 제가 어떻게 이동하죠? 기사님, 저 혼자 두고 떠나시면 곤란한데요. 동식은 순간 당황해 어깨를 움찔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정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같이 머무르시면 되죠. 방은 넓으니까요. 동식은 얼떨떨했지만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 담긴 뻔뻔한 솔직함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은 소박했다. 낡은 나무 장판 위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바다의 검푸른 윤곽이 보였다. 서정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고 천천히 머리카락을 풀어내리며 숨을 고르듯 창가에 섰다. 동식은 일부러 시선을 돌리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늦었으니 저녁을 드셔야 할 텐데요. 그 말에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술도 조금 곁들이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냥 있고 싶어요. 그들은 민박집 주인이 내어준 간단한 회와 소주를 놓고 마주 앉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술잔이 오갈수록 대화는 조금씩 풀렸다. 서정은 남편과의 불화, 도망치듯 나온 그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동식은 묵묵히 귀 기울이며 잔을 채워주었다. 이상하죠? 처음 뵌 분인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되다니. 서정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조금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 비쳤다. 동식은 잠시 그녀의 시선을 피하다가 무심코 다시 마주친 순간 말없이 굳어졌다. 눈이 오래도록 맞닿은 채 시간이 멈춘 듯 고요가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마침내 입술이 부딪히며 첫 입맞춤이 이어졌다. 짧고 어색했던 첫 순간은 곧 깊고 뜨거운 열기로 변했다. 서정은 놀란 듯 숨을 고르다가 이내 눈을 감고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동식의 손길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그녀의 떨리는 손끝은 그의 어깨에 힘없이 매달렸다. 바닷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결과 심장 박동만이 겹쳐 울렸다. 그날 밤 민박집은 두 사람의 애틋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게 되었다. 민박집 방 안은 술기운과 함께 점점 뜨거워졌다. 서정은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다. 이상하네요. 오늘 처음 뵌 분인데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다니.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경계가 풀려 있었고 그 속에는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동식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베인 손이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서정의 마음을 흔들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입술이 겹쳐졌다. 이번엔 짧은 스침이 아니었다. 서로의 숨결이 깊이 스며들며 참아왔던 갈망과 슬픔이 동시에 폭발하는 듯했다. 서정은 그의 품에 몸을 기댔고 동식은 한동안 잊고 살았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 느꼈다. 방 안의 등불이 흔들리고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으며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현실도 사라지고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긴 침묵 속에서 숨결과 심장 소리만이 이어졌다. 서정은 눈을 감은 채 낮게 속삭였다. 이렇게 강하게 누군가를 느낀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동식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살아있음을 당신이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덮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듯 깊은 위로와 사랑을 나누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자 서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싶어요. 현실도 집도 그 사람도 마치 우리 둘밖에 없는 세상처럼. 동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똑같은 갈망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여행을 떠나봅시다.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와 설렘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다시 택시에 올라탔다. 동식은 시동을 걸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햇살은 이전과 달리 따뜻하고 선명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만큼은 기사와 승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서 그녀와 함께하리라.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깨어나고 차는 다시 국도로 나섰다. 이제 그들의 여행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목적지도 끝도 정해지지 않은 길. 그러나 그 불확실함 속에서 두 사람은 오히려 가장 확실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국도를 따라 이어진 길은 한없이 고요했다. 창문을 조금 열자 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고 늦여름 풀냄새가 은은하게 흘러들었다. 서정은 창가에 팔꿈치를 기대고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그 표정에는 어제까지의 무거운 그림자 대신 잠시나마 자유를 맛보는 듯한 가벼움이 담겨 있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동식이 핸들을 잡은 채 물었다. 서정은 잠시 눈을 뜨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무데나 좋아요. 길이 이끄는 대로, 차가 가는 대로.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 대답에 동식은 미소를 지었다. 30년 동안 수많은 승객을 태워왔지만 이토록 목적지가 불분명하면서도 확실한 여정은 처음이었다. 그는 신호등에 멈춰 선 순간 룸미러 너머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어제와 달리 훨씬 단단해진 그러나 여전히 애틋한 빛이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다. 회색 지붕의 낡은 건물들 사이로 파란 바다가 보였고 부두에는 갈매기가 날아들었다. 두 사람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바닷가를 걸었다. 서정은 바다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지었다. 어릴 적엔 이런 바다가 무섭기만 했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저 광활함이 위로가 되네요. 동식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는 그렇지요. 마음을 삼켜버릴 만큼 넓으면서도 모든 걸 품어주는 듯 하니까요. 그날 점심 그들은 작은 횟집에 들렀다. 싱싱한 회와 따끈한 매운탕이 놓인 식탁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술잔이 오가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정은 남편에게 받았던 모멸감, 그리고 혼자 버텨온 세월을 조금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동식은 차분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판단도, 동정도 없고 오직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들은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파도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가슴을 두드렸다. 서정은 바다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동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밤과는 다른 더 깊은 갈망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기사님 아니, 동식 씨. 오늘은 그냥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식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손길이 서로의 외로움을 덮어주었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여관에 들렀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석양이 보였다. 서정은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현실을 다 잊고 싶어요.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믿고 싶어요. 동식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 품 안에서 서정은 눈을 감고 오랫동안 갈망해온 따뜻함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전부를 나누며 짧지만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태웠다. 창밖 바다는 여전히 파도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방 안에서의 두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곳은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우주였다. 이튿날 아침 바닷가 여관의 창문 너머로 햇살이 흘러들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고요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깨우고 있었다. 서정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제의 뜨거운 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온몸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동식은 침대에 앉아 묵묵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그는 놓치지 않았다. 잠시 후 서정은 돌아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동식 씨, 제가 어제는 술김에 많은 걸 이야기했죠. 하지만 사실 더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고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듯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남편의 외도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결혼 초부터 수없이 반복됐죠. 그때마다 저는 참았어요. 아이들 생각도 있었고
부모님 체면도 있었으니까요. 말을 잇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집까지 들여대고 저한테 죄인처럼 살라는 듯 행동하더군요. 저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쯤으로요. 그녀의 고백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동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 앞에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아무도 그 고통을 들어주지 않았을 텐데. 서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그냥 꾹 참고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동식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사실 혼자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택시 일에만 매달렸죠. 사람들을 태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제 빈자리를 메워왔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묵직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승객들은 목적지만 남기고 떠나가지만 그 짧은 순간의 대화를 통해 저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이 제 마음을 흔드는 승객은 처음입니다. 서정은 놀란 듯 동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번졌다. 동식 씨도 외로우셨군요. 그 말에 동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우리 둘 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택시에 올랐다. 이번에는 더 이상 기사와 승객이 아니었다. 창밖 풍경이 바뀌어 가는 동안 차 안은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작은 고해성사가 되었다. 서정은 숨겨왔던 상처를 털어놓았고 동식은 잊고 지내던 지난 세월을 고백했다. 마침내 해질녘 두 사람은 언덕 위 전망대에 섰다. 붉은 석양이 바다 위에 드리워지고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듯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서정은 그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동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의 빈자리가 조금은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손끝에서, 눈빛에서 이미 충분히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작은 항구 마을의 여관에 들렀다. 소박한 간판이 달린 2층짜리 건물은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지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동식은 차를 주차한 뒤 조심스럽게 서정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 가시죠. 길을 너무 서두르면 몸도 마음도 지치니까요. 서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으니까. 그녀의 대답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방 안은 단출했다. 하얀 벽지와 낡은 장판,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전기포트 하나뿐. 그러나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씻고 나란히 앉아 저녁을 함께했다. 여관 주인이 내어준 매운탕과 소주 한 병. 잔이 오갈수록 대화는 조금씩 풀려나갔다. 동식 씨, 서정이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오늘 제가 제 속 얘기를 다 털어놨는데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동식은 잔을 채워주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도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서정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눈빛은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 때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촉촉했다. 우린 참 이상한 인연이에요. 택시를 탔다가 여기까지 오다니.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동식도 따라 웃었다. 네, 그러면 우리를 이어준 제 택시에서 당신을 가져봐도 될까요? 하지만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둘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동식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란 듯 숨을 고르다가 이내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택시 앞에 섰고 두 사람은 마침내 입술을 포개었다. 이번엔 짧고 조심스러운 스침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갈망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깊은 입맞춤으로 이어졌다. 서정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고 동식은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숨결이 뒤엉키며 좁은 택시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서정은 낮게 속삭였다. 이 순간만큼은 나를 잊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그녀의 말은 애원 같았고 동시에 결심 같았다. 동식은 대답 대신 더 단단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었다.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오래 눌러왔던 갈망까지. 마치 세상에 둘밖에 없는 듯 그들은 서로의 체온에 전부를 맡겼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서정은 그의 품에서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뜨겁게 살아있다는 게. 그동안은 그저 버티며 숨만 쉬는 줄 알았는데. 동식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밤새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의 두 사람에게 그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새벽까지 눈을 감지 못한 채 사랑을 나누었다. 이튿날 아침 창문 너머로 바닷빛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다. 서정은 천천히 눈을 떴다. 곁에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식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고요하게 들려오는 숨결, 그리고 세월이 새긴 주름들. 그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놀랄 만큼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다. 동식이 눈을 뜨자 서정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다. 잘 주무셨어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덕분에 아주 깊게 잤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전날의 뜨거움과 그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그들은 다시 길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바닷길을 따라 이어지는 국도를 천천히 달렸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흔들었고 짭짤한 바다 내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서정은 마치 아이처럼 두 손을 벌려 바람을 맞으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싶은 자유가 담겨 있었다. 그날 낮 두 사람은 작은 항구 마을에 들러 싱싱한 해산물을 먹었다. 점심 식사 내내 서정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과거의 무거운 상처는 잠시 뒤로 밀려난 듯 보였다. 동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이 여자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걸까 하는 안쓰러움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항구를 거닐다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멀리 배들이 오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정이 말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동식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가진 못하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아쉬움으로 흔들렸다. 서정은 잠시 그의 손을 꼭 잡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 언젠가는 돌아가야겠죠. 도망만 다닐 순 없으니까.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여관에 들렀다. 낮 동안의 웃음이 무색하게 방 안 공기는 조금 무거웠다. 서정은 창가에 앉아 바닷가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 노을이 끝나면 또 내일이 오겠죠. 그럼 언젠가는 이 여행도 끝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동식은 그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합시다. 그 말에 서정은 잠시 눈을 감고 그의 품에 기대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별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번의 입맞춤과 포옹은 전날과 달랐다. 어제는 갈망과 열정이 앞섰다면 오늘은 애틋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일이면 사라질 행복을 붙잡으려는 듯 서로의 체온을 더 깊이 새기고자 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여전히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폭풍은 곧 피할 수 없는 현실과 이별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밤새 파도 소리가 이어졌다. 서정은 좀처럼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곁에서 잠든 듯 보이는 동식의 고른 숨결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며칠을 보냈지만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스며들 무렵 서정은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세차게 들어왔고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동식은 그 소리에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그의 물음에 서정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아니요. 오히려 밤새 생각만 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동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반복했다. 돌아가야겠어요. 계속 이렇게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 현실을 마주해야겠죠. 그 말은 이별의 예고처럼 들렸다. 동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래도 며칠은 더 계셔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그의 목소리는 애써 차분했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더 머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녀의 말에 동식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낮게 물었다. 정말 그게 답입니까?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은 겁니까? 서정은 눈을 감았다가 이내 눈물이 고인 눈으로 대답했다. 돌아가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참고 살진 않을 거예요. 남편을 법으로 끝까지 책임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혼도 결심했어요.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동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아픔과 동시에 존경이 섞여 있었다. 큰 결심을 하셨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 발 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 저는 압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잊지 마십시오. 서정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낮게 웃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길은 제가 혼자 가야 할 길이에요. 그 말에 동식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기사로서 지켜온 선을 넘는 것이 두려웠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지막처럼 함께 식사를 했다. 짧은 대화와 긴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 마음을 나누었다. 식사가 끝나고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자 서정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다. 오늘 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뜨겁게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번의 입맞춤은 갈망보다는 애틋함에 가까웠다. 마치 내일이면 끝날 것을 알기에 서로를 더 단단히, 더 오래 기억하려는 듯했다. 창밖의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일지도 모를 밤을 온전히 함께했다. 사랑과 슬픔, 희망과 체념이 뒤섞인 지울 수 없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여관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은
유난히 밝았다. 그러나 그 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전혀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다. 서정은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빛 속에는 아쉬움이 뚜렷하게 묻어났다. 동식은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말 한마디 꺼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심을 흔드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들어 차까지 옮겨주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건 순간 차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엔진 소리가 고요를 깨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동식은 핸들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정말 준비가 되신 겁니까? 서정은 창밖을 바라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 도망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인생을 제 힘으로 다시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에 동식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심스레 엑셀을 밟아 차를 도로 위로 몰았다. 바닷길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양옆으로 펼쳐진 산과 들판이 쓸쓸하게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길을 달렸다. 점심 무렵 작은 휴게소에 들러 늦은 식사를 했다. 국밥을 앞에 두고도 둘 다 숟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다. 마치 이 식사가 마지막인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동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드셔야 합니다. 앞으로 가셔야 할 길이 쉽지 않으니까. 서정은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알아요. 그래서 힘내야겠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길 위에 올랐을 때 차 안 공기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짧은 대화가 이어졌고 그 속에서 서정은 동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저한테 이런 시간이 있을 줄 몰랐어요. 택시에 올라탄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였던 것 같아요. 동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오랜 공허가 채워졌습니다. 승객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나눈 건 처음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룸미러에서 잠시 맞닿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애틋함, 감사, 그리고 다가올 이별에 대한 체념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드디어 서울 외곽도로가 눈앞에 펼쳐졌다. 멀리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와 붉게 물든 하늘. 그 풍경은 마치 현실로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서정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길의 끝에서 다시는 못 뵙겠죠. 동식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끝은 핸들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한 척하려 애쓰고 있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서정은 마지막으로 동식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아니 지난 며칠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동식은 차를 세우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 역시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에도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차 안은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둘 다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대신 마지막을 준비하듯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다. 서울 외곽의 도심이 점점 가까워졌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량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며칠간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가슴에 동시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동식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조용히 말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손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다. 서정은 창밖만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다. 네, 이제는 정말 다시는 못 보겠죠. 차가 그녀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동식은 속도를 늦췄다. 익숙한 골목길이 눈앞에 펼쳐지자 서정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들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차가 멈추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마침내 서정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저는 남편을 법으로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리고 이혼도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죄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동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큰 결심을 하셨군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반드시 옳은 길일 겁니다. 서정은 그 말에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깊게 숨을 고른 뒤 참은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다시 동식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동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진심을 담아 짧게 대답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마음에도 다시 빛이 켜졌습니다. 서정은 차에서 내리려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다시는 보지 말아요.